자, 반갑습니다. 본 강의는 이제 경성대학교 2023년 1학기 원가회계 수업에서 우리가 그 수업을 해야 되는 주간에 이제 그 공식적인 공휴일,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부재중으로 이제 그 학회 참석차 이제 그 비게 되는 그 강의 시간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강의는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 강의가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게 그 학회를 참석해가지고 수업을 이제 휴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이 강의를 먼저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실제 강의를 다시 돌아왔을 때는 다시 한번 강의를 이제 중요한 부분만 찝어서 다시 또 복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학습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항상, 그 생각을 하는데, 저도 여러분들처럼 학생일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강사나 교수로서 이제 강의를 막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강의를 하고 어떤 그 책임감 있는 그런 이제 뭐 교수자로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왜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장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원가 회계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이 원가 회계라는 거는 재무 회계와 조금 달라요. 뭐냐면 재무회계는 남한테 정보를 알려주는 거라면은 원가회계는 내가 내부에서 이제 그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원가라는 거를 우리가 만약에 제조업이든 아니면 그 상품을 유통해서 판매하는 유통업체든 원가를 잘 추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있을 뭐 경영 결정이라든지 수많은 이제 원가와 관련된 회계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학기 전반에서는 우리가 이제 원가를 어떻게 하면은 잘 추정을 해볼까?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믿을만하게 잘 만들어 볼까? 라는 걸 중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왔었죠. 그래서 뭐 정상원가 계산이든 아니면은 기타 등등의 수많은 원가 계산 방법들을 해보면서 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수한 그런 뭐 부문별 그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그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원가를 어떻게 하면은 잘 추정할까라는 걸 고민을 해봤다면은 자, 우리 구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 겁니다. 구장에서는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원가라는 걸 추정을 해놨는데 이 원가를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발생했던 그 원가가 지원 부분이나 생산 부분 이런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거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성할 때 그때 이제 각각 부문에 대해서 이 우리가 발생한 원가를 어떻게 배부해 줄 것인가 그걸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구장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원가 계산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그 다른 그 전공이나 다른 이제 과목에서 특히 이제 재무회계에서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이고 뭔가 새로운 방법들을 자꾸자꾸 제안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도 원가 계산을 해보는 거구나 하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걸 좀 접근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장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배울 거는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각각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문별 원가 계산하는 걸 배울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생산 부문이나 보조 부문 해가지고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눠봤을 때 그 부문에 대해서 각각 원가를 어떻게 배부할 거냐. 첫 번째는 직접 배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계 배부, 세 번째는 상호 배부입니다. 물론 밑으로 내려올수록 훨씬 더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긴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하나 보고 이제 또 얘기를 나눠봅시다. 자, 유튜브는 이렇게 해가지고 열면 자, 이거를 열면은 열리겠죠. 자, 이게 안녕하세요. 저는 동원 시스템즈 개선혁신팀에서 근무하는 방현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연포장, 캔, 산업용 필름, 알루미늄 폴드와 같은 다양한 포장재를 각각 다른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본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생산과 관련된 모든 실적을 통합 관리하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인사 관리, 용역 도급 관리에서부터 외주 관리, 원가 관리, 재고 관리까지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산업 표준 수립과 시스템 개선 등과 같은 개선 혁신 활동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고분자공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재료의 물성이나 활용에 관심이 많았었고 다양한 필름이나 포장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이 분야가 저한테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저희 회사는 사업장별로 정말 다양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체 사업장을 아우르면서 생산에 관련해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이 업무가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출근을 하면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간단히 오늘 업무에 대해서 미팅을 하는 시간을 갖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전날 전체 사업장의 생산량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계획 대비, 전년 대비, 전일 대비 실적 분석을 통해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각 사업장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별 공정이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모두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비 캐파라든지 원가나 생산 프로세스에 대해서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직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장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장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부서들의 담당자들이랑 소통을 하고 업무 협조를 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생산량이나 원가 같은 정말 중요한 숫자를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꼼꼼함이라던가 분석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기 전에는 회사라는 공간이 되게 빡빡하고 불편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었었는데요. 직접 와보니까 너무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팀원들 사이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처음에는 그 점이 정말 좋았었고요. 항상 퇴근을 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거나 영화도 보고 하면서 정말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원그룹은 직원들의 워라밸을 위해서 정시퇴근을 장려하고 또 교육이나 자기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자기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과 관악산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팀장님을 졸라서 간 거긴 한데 날씨 좋은 날 파전에 막걸리도 먹고 또 사진도 많이 찍고 하면서 정말 즐거운 추억을 쌓았던 기억이 나고요. 다른 팀에서도 저희 팀워크가 너무 좋아서 많이 부러워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에게 동원이란 20대 청춘을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팀장님이나 팀원들이 제가 이 동원 그룹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이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인데요. 저도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 여기에 다니면서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받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족들보다도 팀원들과 더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팀원들을 보지 않으면 많이 허전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동원그룹에서 여성 CEO가 없었는데요. 저는 한 단계 한 단계 꾸준히 성장을 해서 최초의 여성 CEO가 돼보는 것이 저의 큰 꿈입니다. 취업이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소개팅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패를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시 도전을 해야만 하죠. 근데 그 실패의 이유가 자기가 절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맞지 않는 점이 있었다거나 단지 그때 타이밍이 좋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낙담은 좀 뒤로 하고 어떤 설렘을 갖고 계속해서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나랑 함께하게 될 나와 딱 맞는 그런 파트너를 기대하면서요. 우리 함께 일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의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요 유튜버가 이제 유튜브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자, 우리가 기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을 지원해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생산하는 부서는 이제 원가 추정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뭔가 이제 그 관련된 비용을 갖다가 완벽하게 추적을 가능하지만은, 지금 여기와 같이 이제 동원 시스템즈 생산 지원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발생했던 원가를 배부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생산 지원 업무도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뭐 사업 지원, 뭐 인사 관리, 아니면은 도급 관리, 뭐 외주 관리, 원가 관리, 재고 관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그 제품들을 뭔가 차질 없이 우리가 목표한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지원 부서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 이제 다음은 다시 이제 본격적인 그 교재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부문이라고 하는 거는 고유의 업무 분야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조직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업에서는 무슨 부, 생산부, 아니면 자재부, 아니면 무슨 기획처, 아니면은 뭐 이제 계획처, 뭐 이런 것들도 되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무슨 과, 무슨 실, 무슨 팀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부문별로 이제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를 보면 이제 동네 제과점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상이 이제 동네 주민이고, 이제 이 동네 주민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구성은 주인이랑 직원이 몇 명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과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 대상이 전국이고, 따라서 이제 부문도 각각 지역별 부문도 나올 수가 있고, 생산부서 또는 지원부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문이 더 세분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전체 발생했던 이 원가가 동네 제과점이든 아니면 제과회사든 이 전체적으로 발생했던 이 원가들을 각각 이제 우리 부문별로 배부해 주는 걸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부문별로 원가를 집계한 후에 최종 제품, 서비스 원가를 계산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요거를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 항목을 생산 부문에 배부하는 1단계 배부하고, 그 다음에 생산 부문별로 집계된 원가를 다시 2단계 배부해 가지고 제품 서비스에다가 배부하는, 그래서 이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금 1단계 배부는 부문 공통비를 각 부문에 배부하는 1-1단계, 그 다음에 지원 부문 원가를 생산 부문에 배부하는 1-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요 파트는 부문별 원가 계산을 통해서 부문에서 발생했던 원가를 각각 부문별로 나누어서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배울 관리회계에서 어떤 성과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산부서가 잘했다, 또는 이제 여기 지원부서가 잘했다, 그걸 이제 그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 발생했던 부문별 원가가 이만큼 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부문별 원가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이만큼 우리가 그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산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회계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지원 부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주면, 우리는 그동안 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단계 공정, 2단계 공정 해가지고 공정별로 이제 원가도 추정을 해보고, 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직접 재료, 직접 노무비가 각각 몇 퍼센트일 때 들어가냐라는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가 않았어요. 지원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발생했던 원가 항목을 갖다가 생산과 지원으로 나누고, 이 지원에서는 각각 생산 부문에다가 다시 배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생산에서는 제품 1과 2로 2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 거지. 자, 따라서 이제 원가 항목을 이제 여기 생산과 지원으로 나눠주게 되고, 지원에서 다시 생산으로 가게 되고, 생산에서 다시 제품별로 해가지고 제품별 원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산 부문은 부품 생산, 조립, 가공 처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제품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현업 부문, 그 다음에 지원 보조 부문 같은 경우에는 재료 구입하고 보관하고 생산 설비 점검, 유지 보수, 시설 관리, 청소, 경비 이런 것들 하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생산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 부수적인 모든 활동들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보조 부문이나 서비스 부문 이렇게도 일컫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회 제과라는 걸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국회 제과는 세 가지 부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우리가 이제 그 쿠키 제과니까 빵이나 과자 같은 걸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시가 이거 좀 옛날 얘기긴 한데 옛날에 드라마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쿠키라는 라떼는 얘기인데 이거 좀 이게 인강에서도 자꾸 이게 그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쿠키 제과라는 게 이제 과자 같은 거를 갖다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고객들한테 이제 판매하는 거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지원하는 부문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만들어 놓은 과자를 갖다가 이제 고객들한테 직접 인도할 수 있는 판매 관리 부문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땅콩 샌드하고 크림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샌드를 만드는 거는 죄가부, 그 다음에 크림빵을 만드는 거는 제빵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에 들어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농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는 특히 직접 원가들은 다 추적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여기 한 공장에서 지금 이제 제과도 만들고 제빵도 만든다면은 제조 간접 원가를 각각 안분 계산해 줘야 되겠지.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생산 부문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제 생산 지원 부문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자재부와 시설 관리부에 대해서 그 지출했던 그런 원가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 두 부문에 대해서는 제조 간접 원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판매 관리 부문에서는 이제 우리 손익계산서 항목에서 판매 관리비 항목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제품 원가, 요거는 이제 단기 비용 으로 해가지고 이 성격이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생산 부문이나 생산 지원 부문이나 둘 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샌드와 그 다음에 이제 빵에 대한 원가 계산에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짓게 해가지고 각각 안분해주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 관리 부분에서는 요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하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원 부분 원가를 생산 부문에 갖다가 각각 배분을 해야 돼요. 생산 부문은 추적이 가능하지만은 지원 부문은 이제 제조 간접비로서 이제 생산에 지금 지장이 없도록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쓰는 원가, 그래서 특히 이제 제조 간접 원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배부하기 위해서는 생산 부문에다가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배부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잘 보면은 지금 이제 자재부와 그 다음에 제가부, 제빵부, 시설관리부로 나눠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자재부를 먼저 보게 되면은 이 자재부는 시설관리부와 그 다음에 제빵이랑 제가에 각각 그 자재를 납품하고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빵을 위한 과자, 그 만들기 위한 밀가루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빵이라면 크림빵, 그 크림 같은 자재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공장을 청소하거나 공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뭐 비품 같은 게 있다면은 그것도 전부 다 자재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그 시설관리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자재부한테 그만큼 자재부 청소도 해주고 제가부 청소도 해주고 제빵부 청소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원 부문은 서로 이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생산 부문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생산 부문은 이제 우리가 각각 그 지원 부문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부는 자재부와 시설관리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제빵부 입장에서도 자재부와 시설관리부로 이제 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각각 생산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게 조금 골치가 아파요. 뭐냐면 만약에 자재부에서 발생했던 원가를 갖다가 그대로 그냥 제가와 제빵으로만 나눠주면 되는데 시설관리부한테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관리부가 이 자재부에서 발생한 원가를 배부받았잖아. 그럼 얘는 그대로 그냥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자재부한테도 다시 또 씁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여기서 발생하고 여기서 발생하는데 서로 원가를 갖다가 각각 밀어주고 있는 거야. 요거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된다면 나중에 우리 상호배분법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 부문이나 생산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지원 부문은 생산 부문에다가 지원을 해준다. 즉 원가를 배부해 줄 겁니다. 근데 이제 원가를 배부해 줄 때 지네끼리도 지원 부문끼리도 이제 원가를 배부해 주는 케이스들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원 부문 원가를 갖다가 생산 부문에다가 지금 이제 그 원가를 배부해주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가정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원 부서 지네끼리 이제 뭔가 원가를 주고받는 거 계산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냥 계산 다 지워버리고 이제 지원 부문은 생산 부문에만한 그 이제 그 원가를 갖다가 배부해준다 해가지고 지원 부문 간의 상호 제공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원 부문 원가를 직접 생산 부문에만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지원 있던 그 부서에 대한 원가들을 여기 생산 부문에다가 배부해 주기 때문에 계산이 쉬워요.
계산도 빨리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시설관리부 입장에서는 재가부나 재방부에 대한 청소도 하겠지만 자재부에도 청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재도 이제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직접 재료 원가 이런 것들도 관리할 수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비품 같은 것도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주고받는, 그래서 이제 지원 부문 간의 상호 서비스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직접 배분법에서는 무시했다면은 상호 배분법에서는 그걸 완전히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문별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 중에 가장 복잡해요.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것까지 계산을 하게 되니까 대신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고, 또 이제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개가 너무 극단적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 섞어가지고 단계 배분법을 쓸 수 있는데, 단계 배분법은 지원 부문 간의 서비스 제공을 한 방향으로만 고려해가지고 그 방향에 따라서 지원 부문 원가를 단계적으로 배부하는 방법, 이게 바로 단계 배분법입니다. 따라서 이제 요거 두 개 섞어 놓은 거라서 그만큼 이제 시간이 조금 덜 걸리고 그 다음에 정확성이 조금 더 좋아지고 하는 그런 장점들도 있지만은, 반면에 요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다 희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 배분법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 보조 부문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 원가 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려. 상호 배분법은 요거를 이제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배분법보다 상호 배분법이 훨씬 더 복잡하고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자, 단계 배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한 방향으로만, 그래서 이제 자재부가 시설관리부에만 원가를 배부한다, 이렇게 가정하거나 아니면은 시설이 자재부에만 원가를 배부한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배부하냐 요렇게 배부하냐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정확성이 떨어지겠지. 그러면 이제 한 방향만 고려한다는 것 때문에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지원 부문 배부 기준을 갖다가 지금 이제 그 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양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사용해 가지고 각각 배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지원 부문에서 생산 부문으로 원가를 배부해 주게 되는데, 그 배부 기준을 만약에 구매 부문이라면 주문 횟수나 수량으로 배부를 해주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만약에 인사 부문에다가 원가를 배분해 줄 거면 종업원 인원수에 따라서 그 원가를 배부해 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수선 유지 이러한 부문에다가 원가를 배부해 주려면은 작업 시간, 창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료 사용량, 공장 같은 경우에는 면적, 동력 부분에서는 전력 사용량, 이런 것들로 이제 원가를 배부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표 9-1을 보게 되면은 자, 부서 간 배부 기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 자재부 시설관리부는 우리 공장에서 지원부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원부서는 지금 이제 이 시설관리부와 재가부, 재방부 여기에 각각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부도 이제 우리 그 기타 부문, 그래서 자재부나 재가부, 재방부에다가 각각 그 원가를 배부해 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자재부 여기 비어있는 칸은 지가 지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시설관리부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자재부는 시설관리부의 10, 재가부의 90, 재방부의 100만큼 이제 각각 배부 기준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부도 100, 300, 600 이렇게 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배부 기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자, 요 이제 자재부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이 시설관리부와 재가부, 재방부에다가 그 원가를 배부해 주는데, 그 배부 기준은 자재 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원가를 발생한 원가를 배부해 줄 겁니다. 시설관리부 입장에서는 시설 취득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각 그 원가를 배부해 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재부가 원가가 100, 여기는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100만 원을 하게 되면은 공이 8개, 공이 8개면은 1억이겠지. 요거는 4억이겠고. 자, 그러면 이제 1억이고 4억이라는 그 원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재부는 여기 시설관리부와 재가부, 재방부에다가 1억이라는 돈을 각각 배부해주면 되겠고, 시설관리부는 요걸로 각각 이렇게 배부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직접 배부법이라는 걸 먼저 봅시다. 자, 직접 배부법 같은 경우에는 지원 부분 상호 간에 행해지는 용역 수수를 완전히 배제합니다. 우리 앞에서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직접 배부법에서는 여기 우리가 이제 자재부에서 시설관리부한테 그 원가를 배부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시설관리부에서 자재부로 원가를 배부해 주는 거, 그 지원 부분 간의 그 용역 수수를 완전히 배제를 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표 9-3은 직접 배부법에 대해서 배부 기준자를 보게 되면은 자재부와 재방부에다가 각각
각각 90, 100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금액을 갖다가 이제 배부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설관리부한테 줬던 10을 제외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자재부에서 발생했던 원가 1억 원을 갖다가 제가와 제빵부로 나눠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와 제빵부의 합계는 190, 그 다음에 제가부가 차지하는 거는 90, 그 다음에 이제 제빵부 입장에서도 100 해가지고 총 19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금액을 안분 계산해 줍니다. 시설부도 마찬가지. 시설부도 지금 이제 이 100이라는 거를 갖다가 자재부한테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제가부와 제빵부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총 900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제가부가 차지하는 300, 그 다음에 제빵부가 차지하는 900 각각의 비율에 따라서 그 금액을 안분 계산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재부에서 발생했던 1억 요걸 갖다가 47%대 53%, 그 다음에 시설관리부에서 발생했던 이 4억이라는 돈을 33%, 67% 각각 그 비율에 따라서 안분 계산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재부에서 발생했던 이 1억이라는 돈을 제가부와 제빵부에다가 각각 배부해 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관리부도 4억이라는 돈이 원가가 발생했는데 제가부와 제빵부로 각각 그 금액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접 배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재부나 시설관리부 서로 이제 그 주고받았던 용역들은 무시하고 이제 생산부서에서만 그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 부문이 자재부하고 시설관리부가 1억, 그 다음에 4억인데 제가부, 제빵부 즉 생산 부문에 따라서 그 금액을 갖다가 이제 배부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지원 부문끼리는 이제 원가를 배부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상호 배부법을 하게 될 건데, 이제 지원 부분 원가를 갖다가 서로 주고받는 거를 완전히 고려하게 될 겁니다. 단계 배부법보다 훨씬 더 정확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호 배부법 같은 경우에는 자재부나 시설관리부에서 발생했던 1억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보조 부분끼리 줬던 요 이제 10%, 100%도 함께 고려해가지고 그 원가를 배부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과잖아. 그래서 이제 수학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얘기하는 그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을 풀라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식이 이제 그 두 개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게 요 내용을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지원 부분끼리,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자, 지원 부분끼리, 자, 우리가 이 자재부 입장에서 이 원가를 계산하려 그러면은, 일단 시설관리부 4억에서 발생했던 그 4억 중에 10%를 지금 이제 자재부가 받아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재부에서 발생했던 원가 1억이랑, 그 다음에 시설관리부한테 지금 이제 그 내가 배부받은 돈이 그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이제 배부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누적되어 있는, 그러니까 1억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문에다가 배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앞에서 그림을 잘 보면 말이야, 지금 이제 여기 상호배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재부 1억, 시설관리부 4억이잖아.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가 각각 요렇게 나눠주게 되면, 즉 자재부에서 그 1억을 시설관리부로 나눠줄 거고, 시설관리부는 4억에 얼마 정도를 떼가지고 자재부에 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로 주고받는 걸 갖다가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추적해내서 그 금액을 계산해내야 되는데,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처럼 우리가 이제 여기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 금액을 구할 겁니다. 자, 연립 방정식은 이제 모르겠으면은 중학교 수학책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지원 부분 상호 배부 후 원가는 지금 이제 발생했던 각각의 원가, 그래서 이제 1억 아니면 4억, 거기에서 이제 다른 지원 부문으로부터 배부 원가, 그 더한 거를 갖다가 지원 부문 상호 배부 후 원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자재부의 그 상호 배부 후, 그래서 이제 1억이라는 돈을 이제 생산관리부한테 시설관리부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관리부가 지금 이제 발생했던 원가를 자재부한테 주고 해가지고 각각 그 상호 배부 후한 그 금액 원가를 갖다가 M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재부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1억이랑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1억이라는 돈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시설관리부에서 발생했던 그 4억 중에 연기 0.1, 0.1은 어디서 나왔냐면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걸 갖다가 내가 배부를 받게 되면,
여기구나. 0.1이야. 그럼 0.1이 어디서 나오는 요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시사관리부 중에 총 4억 중에 지금 여기서 이제 4억이라면 60%, 30%, 10% 각각 배부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자재부 1억이랑 그다음에 이제 자재부 중에 시사관리부에서 배부됐던 여기 4억 중에 10%. 그러면 얘랑 대략적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배부받아 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자재부의 배부 후 원가가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설관리부의 배부 후 원가는 이제 총 4억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 자재부에서 배부받은 그 배부 원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지금 자재부에서는 시설관리부한테 1억에 5%를 주게 되니까 0.05만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M이랑 여기 M이랑 여기 F랑 여기 F랑 즉 여기서 얘기하는 자재부랑 시설관리부랑 각각 서로 상호 배부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난 다음에 배부 후 원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식을 세워 놓으면 우리는 이제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연립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풀 수가 있겠지. 연립 방식을 푸는 걸 예시를 좀 들어주자면은 자, 우리가 M이 100 플러스 0.1 F니까 우리가 이제 요 두 번째 식에다가 M 대신에 100 플러스 0.1을 넣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F 해가지고 미지수가 한 개인 반정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그 F를 풀게 되면은 407만 원이 나옵니다. F가 407만 원이 되면은 M은 147.7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가 각각 계산을 해주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자재부는 147점, 그 다음에 이제 시설관리부는 거기에서 이제 각각 5%, 45%, 50%로 각각 배부를 해주면 됩니다. 시설관리부는 지금 이제 40.7만큼, 그러면 이제 그만큼, 아니 여기 이제 그 F가 407이니까 시사관리부에서 발생했던 이 407을 갖다가 각각 10%, 30%, 60%로 배부해 주게 되면은 지금 이제 요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지금 이제 자재부, 시사관리부 이 지원 부분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난 다음에 바로 생산 부분으로 다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배부 후 원가는 빵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서로 발생을 했고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하고 난 다음에 생산 부서로 넘겼으니까 그러면 이제 재가부에 배부될 그 원가 는 185.4, 제빵부의 배부될 원가는 314.6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렵게 보이는 거지만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산수 문제야.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 그거를 갖다가 2차 방정식이 아니구나.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 연립 방정식을 갖다가 설계해가지고 그 미지수를 하나하나 풀어내는 거. 그 이제 산수 문제로 볼 수 있지. 그럼 요걸 갖다가 푸는 걸 이제 상호 배부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 이제 이게 보면 연립 방정식 만들어서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 푸는 것 자체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 풀 수 있니 없니라고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자, 지원 부분끼리 발생했던 그래서 이제 자재부에서는 1억, 시사관리부에는 4억이 발생했는데 지금 이제 시사관리부 4억에서 자재부로 배부하는 금액 그 다음에 이제 자재부에서 시사관리부로 배부하는 금액. 그러면 이제 4억 중에 여기는 4천만 원이네. 70만 원이네. 그러면 이제 4천만 원 정도를 갖다가 이제 자재부에다가 배부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자재부에서 발생했던 1억 중에 700만 원을 시설관리부에 배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 끝내고 나면 자재부에서 배부할 금액은 140.7, 요거는 이제 700만이 돼서 각각 제가부와 제빵부로 각각 배부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우리 여기 발생했던 원가들을 전부 다 생산 부문에다가 배부를 해준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상호 배부법. 자, 그러면 이제 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 생각을 해보면 조금 똑똑한 친구들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 배부법은 요거를 고려하지 않고 상호 배부법은 요거를 고려하게 되니까 요게 정확하고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이제 요거를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요게 여기 보조 부문이 두 개, 그러니까 이제 지원 부서가 두 개 있고 생산 부서가 두 개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연립 방정식 푸는데 여기 여러 가지가 돼. 만약에 이제 지원 부서가 여러 가지가 되면은 훨씬 더 많이 복잡해지겠지. 연립 방정식을 갖다가 엄청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너무너무 계산하기 힘들다는 거야. 물론 PC나 아니면 AI가 대신 다 해줍니다. 요즘 세상에는. 근데 이제 옛날에 내가 이렇게 손으로 다 풀려 그러면은 힘들다 그거야. 그러면 이제 그만큼 가치가 있나라는 걸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 배부법하고 상호 배부법을 갖다가 배부원가를 갖다가 차이를 한번 해보게 되면 직접 배부법은 여기에 그 179, 321로 배부가 됐는데 상호 배부법은 185, 314로 각각 배분이 됐어. 그러면 제가부에 대해서는 과소 배상했고, 그 다음에 재판부에 대해서는 지금 과대 배부를 한 겁니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요거 금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대략 한 여기 오차가 3.5%, 2%야.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수치도 물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제 상호배분법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은 배부하고 난 다음에 차이가 이제 여기서는 100만 원이니까 한 600만 원,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 근데 발생했던 거 자체가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100, 그 다음에 이제 1000, 2, 그래서 이제 약 1억이라는 돈이 각각 원가에 대해서 배부가 되고, 여기는 3억이라는 돈이 배부가 되는데, 그 600만 원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제 직접 배부법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회계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서 얻는 기쁨이랑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드는 고통이랑 비교해 가지고 기쁨이 크면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통이 더 크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직접 배우법이나 상호 배우법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왜냐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너무 쉽기도 하고 이거는 너무 오차가 많이 나고 이거는 너무 귀찮다. 그러면 이제 나는 단계 배우법을 하겠다. 그러면 요거가 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웃겨. 왜냐면 어차피 정확하게 할 거면은 상호 배우법을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갖다가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한다면은 직접 배우법 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요거는 단계 배분법으로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섞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원 부분 원가를 하나씩 단계적으로 다른 부문에다가 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원 부문에 가장 높은 비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부터 지원 부분을 배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재부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부한테 10%, 그 다음에 시설관리부가 지금 자재부한테는 아까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5%만큼 배부를 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 그지?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 시설관리부는 자재부한테 10%만큼 주는데, 이제 자재부는 시설관리부한테는 5%밖에 안 주잖아. 그러면 이제 그걸 고려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단계 배부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설관리부가 자재부한테 10% 비중이 높으니까 이제 저희 자재부한테 주는 거 요거만 고려해가지고 자재부는 고려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금액을 갖다가 10, 30, 60, 47, 53 해가지고 발생했던 원가를 각각 그 비율에 따라서 그 금액을 안분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재부, 시설관리부 각각 그 보조 부문에서, 그래서 지원 부문에서 1억이랑 4억이라는 돈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가 자재부에서는 시설관리부, 자재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부를 해주게 되는 거고, 시설관리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총 4억을 갖다가 여기 자재부하고 재가부, 재방부에 각각 배부해 줍니다. 근데 자재부는 지금 이제 여기 시설관리부에서 배부받은 이 40, 그래서 이제 여기 100만 원이니까 4천만 원. 그러면 이제 자재부에 원래 발생했던 1억이랑 그 다음에 시설관리부에서 배부받은 4천만 원이랑 더해가지고 총 1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재가부와 재방부에 각각 배부해 줍니다. 그러면 자재부는 시설관리한테 안 줘. 그러면 시설은 자재한테 주는데 자재는 시설관리한테 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 배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왔던 시설관리부만 자재부한테 원가를 배부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각각 배부해주고 난 다음으로 갔다가 생산 부문을 배부해주기 때문에 이게 직접 배부보다는 약간 정확해. 그 다음에 이제 상호 배부보다는 덜 정확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한번 풀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여기 그러면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걸 쓸만합니까?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 오차를 잠깐 줄일 수가 있어. 아까는 오차가 앞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기 3%, 2%였어. 즉 직접 배부법하고 상호 배부법하고 요 두 가지를 갖다가 그 계산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오차가 3%, 2%만큼 났다면은 단계 배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기 오차가 0.2, 0.1이야. 엄청 줄어들지. 그러니까 조금 더 믿을만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 부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연립 방정식을 세울 때 지원 부문이 2개만 있으면은 방정식을 2개만 세우면 되고, 만약에 지원 부문이 3개다 그러면 이제 방정식을 3개 세우면 되고, 10개다 10개 세우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 10개 세워가지고 계산하는 거 복잡하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처럼 이제 재가부나 재방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배부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그 미지수가 2개인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단계적으로 배부를 많이 하는 그 비율을 고려해가지고 첫 번째 순서를 정해서 그 배부한 금액만을,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방향으로만 배부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이 있다고 또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요게 옛날에 말이야 이제 그 손으로 이제 직접 원가 계산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었어. 특히 이제 지원 부문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푸는 거 요게 진짜 의미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뭐 이제 미수가 10개든 아니면 미수가 뭐 100개든 그 식이 여러 개 있고 뭐 지원 부분이 한 1000개가 돼도 이제 계산기에다가 넣으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엑셀 표라든지 아니면은 챗GPT 아니면 AI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게 시키면은 다 알아서 해주지, 그지? 계산 결과까지 다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단계 배분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장될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조금 그 인간의 한계를 고려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잖아, AI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배울 때는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가지고 진짜 원가 계산을 하게 되는 어떤 회계 부서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이제 변동원가하고 고정원가의 별도 배부율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중 배부율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발생했던 원가를 우리가 앞에서 원가 1억, 원가 4억 해가지고 그 원가를 변동 원가랑 고정 원가를 함께 써버렸는데 만약에 요거 같은 것처럼 만약에 별도 구분해서 배부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제 요걸 갖다가 이중 배부율을 써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우리 이중 배부율 여기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중 배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 지원 부문의 변동 원가는 사용 부문의 사용량과 관련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부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지원 부문의 고정 원가가 발생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부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최대 사용 가능량을 해당 부분만 알게 되면은 축소 보고의 가능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만약에 요게 뭔 말이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를 해가지고 그 발생했던 원가를 갖다가 배부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지원 부분에서 발생했던 원가를 갖다가 생산 부분에다가 배부를 해줄 건데 우리 변동 원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겠지. 고정 원가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만큼 사용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했던 그 양이 그래서 이제 최대 양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라면은 만약에 요거를 이제 지원 부분 고정 원가를 계산할 때 그러면 최대 사용 가진 그 사용 가능량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최대 사용 가능량을 지금 해당 부문만 알게 되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그 부문별에서 그 작업을 칠 거냐면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자,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떤 스토리냐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마찬가지 자재부라고 하나 칩시다. 그럼 이제 자재부라는 그런 그 지원부가 있는데 이 지원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큼 원가가 작게 발생하는 게 좋다라는 거야.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지원 부문이랑 생산 부문에서 수많은 그런 그 부문들 그래서 이제 명칭이 다른 성격이 다른 부문들이 많이 존재할 건데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소속되어 있는 이 자재부에서 원가가 작게 발생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만큼 이제 원가가 작게 발생했다는 거는 그만큼 비용이 작게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만큼 비용을 아껴서 생산을 잘하게 많이 도와줬다. 잘 도와줬다. 우리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회사가 지금 그 관리하고 있는 그 부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재부가 차지하는 최대 사용량 기준율로 배부하게 되면 이제 요거로 갖다가 지금 이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이 여기 해당 부문을 알게 되면은 지금 이제 요거로 갖다가 최대 사용 가능량을 갖다가 작게 해가지고 원가를 작게 보고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축소 보고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고정원가 배부액을 감소 목적으로 우리 회사는 지금 우리 부서는 우리 이제 부문은 그만큼 비용이 작게 든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축소 보고하게 되면은 지원 부분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다가 과소 준비하게 됩니다. 그만큼 비용이 작게 되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뭔가 계획을 짜고 다음번에 원가 배분을 하게 될 때 그때 야, 너 옛날에 그만큼 이제 비용이 작게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제 니네가 최대 사용량 가능량을 갖다가 니네만 알리니까 즉
우리 부문에서는 1000개를 기준으로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원가를 작게 난다고 보고하기 위해서 1000개 대신에 한 800개 정도밖에 그만큼 지원을 못하겠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으면은 그만큼 800개밖에 지원을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 생산 계획할 때도 그만큼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만큼 지원을 덜 받아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 같은 거 갖다가 더 적게 수요에 비해 가지고 더 적게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문별 원가부터 이제 제품 원가까지 구해야 되는데, 자, 원가에서 발생했던 항목들을 각각 지원 부문에다가 배부해 줍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계 배분법, 아니면 상호 배분법, 직접 배분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원 부분에서 생산 부분으로 각각 배부해 줍니다. 그러면 생산 부분에서 발생했던 이 원가를 갖다가 최종 제품별로 각각 배부를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추적이 가능하니까 생산 부문에서 제품별로 집계하게 되고, 제조 간접 원가는 부문간 원가 배부를 통해서 제품에 반영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산 부문별 총 제조 간접 원가는 생산 부문 자체의 제조 간접 원가하고 지원 부분으로부터 배부된 제조 간접 원가로 더한 거, 그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 제품별 배부를 할 때는 이 기준을 갖다가 직접 노무 원가, 직접 노무 시간, 그 다음에 기계 가동 시간, 생산 이런 것들을 해서 요 중에 내가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합리적으로 뭔가 추적을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믿을만하다 하면은 그 배부 기준을 선택해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시를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이거는 예시에 대해서 뭐 요 두 교수님에 대해서 이게 연구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한번 볼 수 있는데,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직접 노무 시간, 기계 시간, 제품 단위, 두리산의 복수 기준,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조 간접 원가 배부 기준이 거의 대부분은 제품 단위로 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옛날 얘기잖아. 요거는 이제 한 40년 전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제품 단위별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인건비가 조금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대신 해주는 시대가 왔으니까. 그러면 재료 원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간접 원가가 크게 많이 차지하게 될 건데, 그때는 이제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게 많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요거는 옛날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표 9-11은 제가부의 제품 원가 계산 자료입니다. 그러면 제가 같은 경우에는 샌드를 만들고 있었어, 아까. 그러면 이제 종류가 축에 땅콩 샌드와 딸기 샌드가 있는데, 여기에 각각 이제 그 원가와 그 제조 간접 원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가 360, 요거는 이제 130 해가지고, 이제 요게 금액을 더하면은 원가가 나오게 되는데, 자, 제조 간접 원가가 각각 이제 이게 땅콩 샌드와 딸기 샌드에 대해서 이게 총 100만큼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 배부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요거를 단계 배부법으로 했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지원 부문으로부터 배부받은 그 제조 간접 원가까지 더해져서 지금 100에서 185로 증가되어 있는 거,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배부 기준량을 이제 기계 시간으로 배부 기준량을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품 생산량이 지금 이렇게 100만 개, 그러니까 2000만 개가 되겠지. 요거는 500만 개, 그래서 이제 2500만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요걸 갖다가 이렇게 금액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가부에 대해서 원가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조 간접 원가 발생했던 여기 이제 100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 배부법으로 배부받은 185 해가지고 총 285의 제조 간접 원가가 들었는데, 요거 배부 기준량이 지금 이제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70대 30으로 나눠주게 되니까 200.1, 85.7로 각각 배부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땅콩 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던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한 560이 되는 거고, 딸기 샌드 같은 경우에는 215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걸 갖다가 이제 각각 제품 생산량으로 나눠주면은 단위당 원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 9-12에서 제가부의 제품 원가 계산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이라면 또 어떻게 할까? 앞에서는 제조업을 봤다면은 여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판매 관리비도 부문별 원가 계산으로 서비스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부문을 갖다가 직접 진료 부분이나 간접 진료 지원 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병원 가보시면, 특히 종합병원 가보면 말이야, 직접
진료하는 부분들이 내과, 외과, 소아과 해가지고 환자 증상에 따라서 이제 진료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기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세요. 아니면은 마취 같은 경우에는 내과나 외과, 소아과 전부 다 영향을 주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임상병리과 이런 것들은 간접 진료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그 병원비 결제한다든지 아니면 서류 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 부분에 대해서 진료 지원 부분으로 각각 나누어 가지고 그 서비스 제공하는 그 특성에 따라서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공통비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가 지금 이제 여기 1단계에서 진료지원부서랑 간접진료부서, 그 다음에 직접진료부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료지원부서에서 받아서 그만큼 간접이나 진료로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간접에서 발생했던 이 여기 원가를 갖다가 직접으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까다로웠어. 그래서 이제 단계가 하나 더 추가하게 됐는데, 어쨌든 서비스업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로 나올 만한 게 잘 없어요. 왜냐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시스템이 그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요 원가 계산하는 걸 획일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생산이나 제품 생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요거를 계산하는 데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풀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반복 배부법에 대해서 예시도 하나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방금 배웠던 상호 배부법이나 아니면은 단계 배분법, 직접 배분법, 요거로도 부족하다. 그러면 반복 배부법이라는 걸 새로 개발해가지고 상호 배부하고 난 다음에 직접 배부하면 조금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상호 배부 횟수를 증가시켜가지고 지금 그만큼 조금 더 연립 방정식을 안 써서 이렇게 계산해 보겠다. 근데 연립 방정식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 써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지금 여기처럼 연립 방정식 쓰기 싫다. 그래서 이제 요거 배부 기준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제 휴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많은 시기도 하지만은 차라리 이거 볼 바에는 다른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있겠다라는 것만 아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본격적인 문제 풀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병원에 대한 얘기도 끝났고 했으니까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그 수업 시간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그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문제들 그 이제 풀이 과정을 그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